자, 19번 문제는 죄송해요. 그냥 동전이 10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3개 골라가지고서는 뒤집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뒤집는 순서에 따라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앞면에 해당하는 녀석 2개와 뒷면에 해당하는 녀석 1개를 골라서 뒤집어 주게 되면 뒷면 5개, 앞면 5개가 만들어지죠. 얘가 뒷면, 앞면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0개 중에 3개를 골라내는데 앞면 6개 중에 2개 골라내고 뒷면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뒤집어주면 되는 부분의 문제였는데 눈에 뭐가 씌었는지 순서를 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20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그냥 짠. 그리고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을 그려주시고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6분의 1을 써주세요. 다음 P,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4분의 1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자리에 4분의 1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각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처럼 봐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 녀석을 X라고 하자. 그러면 PA 플러스 PB라고 하는 녀석은 A의 확률은 12분의 2에다가 X를 더해주면 될 거고 B의 확률은 12분의 3에다가 X를 더해주면 될 거고 주어진 녀석이 6분의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2분의 10으로 잡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12분의 6이 되면서 X는 12분의 3이야. 그러면 P A 합집합 B는 3개를 더한다. 그래서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3을 더해서 12분의 8로 만들고 3분의 2라고 하는 잠깐만 12분의 10 산수도 이제 그지같이 하네. 산수도 이제 그지같이 하네. 그치? 12분의 5죠. 아이씨. 그럼 얘는 24분의 5죠. 나 큰일 났다 오늘. 그래서 24분의 4에다가 24분의 5에다가 24분의 6을 더해주면 24분의 15가 되고 3, 8에 24, 5 이렇게. 오케이? 확률 이와 같은 녀석으로 나타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들이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진 영역 안에 마치 원소의 개수처럼 생각.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21번) 자, 1이라는 카드가 한 장.
2라는 카드가 2장, 3이라는 카드가 3장, 4라는 카드가 4장. 총 10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서 3장의 카드를 뽑는다. 그때 뽑은 3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10일 확률. 그럼 일단 내가 3장의 카드를 꺼내 3장의 카드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 큰 수부터 골라내자. 너네들이 방을 정리를 할 때 침대나 책상과 같이 커다란 가구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머지 자질구레한 가구들의 위치는 정해진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먼저 사용해서 10이 될 수 있도록 채워보자. 4라는 녀석 3개 쓰면 안 되니까 4라는 녀석은 2개만 써보자. 그럼 2라는 카드가 들어오면 되겠네. 그럼 4라는 카드를 한 장 줄이고 4라는 카드를 한 장 줄이고 3이라는 카드를 집어넣자. 4라는 카드 한 장 줄이고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들어가면 되겠다. 4라는 카드를 줄이고 2라는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는 다시 4가 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순서상을 잡아낼 때는 내가 사용했던 숫자 카드보다 작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자, 가장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3개의 숫자를 가지고 3개의 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만들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골랐을 때 3장의 카드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 4, 2를 골라내는 방법은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골라내고 2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기 때문에 12, 6, 2, 12. 4, 3, 3이 되는 경우는 4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고 3장의 카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면 되니까 똑같이 12.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3장을 골라낼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9, 8, 3, 3, 4, 120.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0분의 24. 24로 나누어주면 5분의 1. 22번. 다음 좌석표. 으라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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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자리를 제외한 8개의 자리에 남자 4명을 앉힐 거고 여자 4명을 앉힐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남자 아이들이 모두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할게요. 자, 이 8개의 자리에 남학생들이 모두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첫 번째 남학생이 이 자리에 앉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쵸? 다음, 어떤 남학생 한 명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남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요 4개의 자리에 남학생이 앉거나 요 4개의 자리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원순열이야. 특정한 한 명을 이 자리에 고정시키자. 그러면
7 팩토리알. 특정한 한 명이 고정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는 주어진 녀석이 90도만큼 회전한다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순열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의 가지수가 두 가지. 그리고 한 명이 고정되면 나머지 7명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앉히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7 팩토리알 가지가 전체 8명이 앉는 방법의 수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먼저 뭐 할 거냐면 남학생을 X표 모양으로 나열할 거야. X표 모양으로 나열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지. 그래서 남학생 4명이 이 4자리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는 3 팩토리알 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자리에 여학생이 앉는 방법의 수는 남학생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순열이 되면서 4 팩토리알 가지가 됩니다. 남학생이 이 4개의 자리에 앉는 방법은 원순열이기 때문에 3 팩토리알 가지입니다. 남학생이 자리를 잡고 여학생이 앉는다. 이미 남학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4개의 자리는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이에요. 그래서 4 팩토리알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7 팩토리알 분의 2 곱하기 3 팩, 4 팩이 돼버리니까 슉 날려주시고 7, 6, 5 분의 6이 돼버리니까 35분의 1. 이 35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는 1에서 35분의 1을 뺀 35분의 34. 그래서 70P라고 하는 녀석은 68.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 문제 중에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라이트센 없으신 분? 한 명. 내가 왜 이걸 다 표시해놨지? 자. 31쪽에서 42쪽까지. 여러분들 라이트 샌도 풀어보고 오실 건데요. 제가 일단 유형 중에서
특별하게 중복되는 건 없겠다. 잠깐만. 미안. 자, 뭐부터 볼 거냐? 앞에서부터. 자, 194번 한번 볼게요. 194번.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전체 집합처럼 생각해. 전체 집합에 1부터 7까지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ABC라고 하는 사건, ABC라고 하는 집합에 A에 1, 5, 7, B에 7, 2, 6, 그 다음 C에 3하고 6이 들어가 있는데 사건 A와 배반인 사건. 배반은 뭐라 그랬지?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 지금 A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은 뭐 있어요? C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C라고 하는 녀석을 골랐어. 그 다음에 A와 배반이 되는 사건은 비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은 6이라는 원소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니은도 배반이네. 비합집합 C는 A하고의 교집합이 7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거죠. 그쵸? 맞아요? 문제 틀리냐? 똑같지? 그래서 지금 배반이 되는 사건은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녀석이 A와 배반이 된다. 배반은 딴 거 없다. 그냥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률 쪽에서는 배반이란 용어를 쓰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것만 체크해서 배반 사건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일단 문제 상황들이 특별하게 저기 할 거는 없는데 우리가 개념생 교재 해서 다루었던 거하고 다루었던 문제들하고 좀 다른 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19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120. 자연수 x, y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x, y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35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해야 돼? 나열해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수 x, y라고 하는 녀석이 120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은 x, y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1일 때 120, 119일 때 1. 그럼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이 120으로 나타나는 순서상의 개수는 모두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119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어떤 나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을 때는 가능한 한 조금 순서대로 나열하는 부분을 조금 연습을 좀 해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119개가 돼버릴 거고 우리는 y 자리에다가
120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20x가 35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릴 거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20x 더하기 3500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70, 50 마이너스 잡게 돼버리면 x는 5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게 돼. 이때 이 x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돼버려요? 20개? 21개? 19개? 20개? 21개? 자, 경우의 수 세다 보면 이와 같이 범위로 주어진 녀석에서 개수 찾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가 정수일 때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개수를 B-A 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자연수라고 일단 생각하고선 설명을 할게. 1부터 B까지 중에서 1부터 A까지를 뺀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B까지 중에서 1부터 A까지가 빠지니까 B에서 A를 뺀 거야. 정수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서도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나타나 있어도 둘 중에 등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의 개수는 B-A로 셀 거야.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것도 등호의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는 변함이 없어. 자, 근데 X라고 하는 녀석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등호 하나가 빠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차지하던 정수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A에서 한 개 빼주시면 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B-A에서 등호 하나가 늘었죠? 그래서 1만큼 더해준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 얘는 21개가 돼버릴 거고, 전체 119개 중에 21개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119분의 21. 3의 배수 판정법.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9의 배수 판정법.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 4의 배수 판정법. 10과 1의 자리의 수가 4의 배수면 100 이상의 자릿수에 상관없이 4의 배수. 왜? 뭐 이상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1이라고 하는 녀석이 3과 7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7, 1은 7, 7, 7에 49, 7, 3, 21이라는 녀석으로 17분의 3이 답이 돼버릴 거고, 확률은 가능한 한 기하 분수로 나타내 줄 거예요. 오케이? 수 몇 개 있냐? 숫자 몇 개 있냐? 건우야, 숫자 몇 개 있어? 숫자. 네가 사용하는 숫자 몇 개 있어? 네가 사용하는 수는? 여러분들 숫자 몇 개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지 아니하여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종대왕이 몇 개의 글자를 만들었죠?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는 28개의 글자 중에서 26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죠.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예요. 그리고 수는 10개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의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때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4의 배수 판정법을 이야기를 할 때는 10과 1의 자리의 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10과 1의 자리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10과 1의 자리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4의 배수이면 100의 자리 이상의 어떤 수가 있어도 주어진 녀석은 4의 배수가 돼버린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 2, 3, 4, 10이니까 2 하나 더 붙일까?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주어진 녀석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주어진 녀석은 9로 나누어 떨어진다. 오케이? 야, x 더하기 y가 12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x 더하기 y가 12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최대값은 언제 생길까? 응? 산술계야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 거야. 2배의 루트 x y가 돼버릴 거니까 주어진 녀석은 루트 x y가 60 따라서 x y라고 하는 녀석은 3600.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값이 3600이 된다는 사실보다는 얘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xy의 값을 생각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거든. 뭐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x와 y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3600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60, y가 60일 때 근데 35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녀석을 조작해서 50과 70을 찾아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다음 203번으로 갑니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든 자연수가 3의 배수. 3의 배수에다 밑줄 하나 쳐줄게요. 이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4의 배수 판정법이나 3의 배수 판정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들을 가지고 그 배수를 만들게 할 거거든. 근데 203번에서 1, 2, 3, 4, 5 저 세 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든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겠대. 그럼 세 개의 숫자를 골라서 더한 녀석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걔네들은 배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3의 배수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 2, 3, 4, 5에서 세 개의 숫자를 먼저 고를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가장 크게 세 개를 먼저 골라봐. 그럼 3, 4, 5라고 하는 제일 큰 세 개를 골라주면 내가 5하고 4하고 3을 더하면 얼마예요? 12죠? 뭐라고? 아씨, 5가 없어?
자, 그럼 가장 큰 세 개의 숫자 4하고 3하고 2를 골라보자. 3의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4하고 3하고 2를 더하면 우리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가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 6이 되는 거 만들어 보자.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거 3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6이 되도록 만들려면 3, 2, 1.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숫자의 합이 3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없네. 그러면 4에서 7 없고 그럼 3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이 세 개의 수의 조합 아니면 이 세 개의 수의 조합이 돼버리는 거지. 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6가지. 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3팩이니까 6가지. 그럼 우리가 저 4개의 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4, P,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2개, 12개, 4, 3, 12,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저 4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3의 배수 판정법하고 4의 배수 판정법은 조금 구분 좀 하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세 자리 4의 배수를 만들 거야. 그럼 니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100의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10과 1의 자리에 오는 수 중에서 10과 1의 자리에 오는 수가 4의 배수가 되어야 돼. 그럼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4의 배수는 12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24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32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없죠. 그럼 12를 썼기 때문에 얘는 앞에 3이 오거나 4가 오게 되는 두 가지가 되면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6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장 큰 수부터 무언가를 하나씩 나열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커지는 관계들을 찾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이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서 무언가 하나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경우의 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뭘 빼먹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잘 될 거야. 오케이? 시험 보기 전까지 니네들이 경우의 수,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많이 맞추고 틀린 거 자주 고쳐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경우에서 내가 뭘 놓쳤는가 라는 걸 조금 하나하나 조금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쭉 가다가 짠짠짠짠짠 228번 문제 같은 거 볼까? 그저께 마이크를 안 눌러놓고 저기 꼬맹이들 수학 원 특강 하는 거를 했더라고. 어라라? 하고서는 부랴부랴 누르고 했는데 어김없이.
B가 배반. 사건 A와 B가 배반이다. 그리고 나서 P 어쩌고 저쩌고가 주어져 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자. 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 이때 PA에서 6분의 1을 뺀 게 B래. 그럼 요거 X라고 잡고 요거 X 마이너스 6분의 1 잡고 그 다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이 6분의 1이래. 그럼 X하고 X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한 게 6분의 1하고 같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야 왜 6분의 1X지. 6분의 1은 0.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X 2X 1 마이너스 플러스는 0. X는 2분의 1. 뭐 B는 6분의 2. 둘이 더하면 6분의 5. 이 집합하고 연관되어진 확률 문제들 나타나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릴 거야. 알았지? 배반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쭉쭉쭈룩쭉 짠.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은 쭉쭉 한번 풀어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자 42쪽에서 뭐 265번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6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확률. 자, 여기서는 너네들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기 위해 두 직선의 기울기 찾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263번에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꼴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행하게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때 그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해에서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지 않으면 두 녀석은 평행하다. 그 다음 A'분의 A와 B'분의 B가 C'하고 같으면 일치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직선 만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1분의 A는 B분의 6과 그 다음 1분의 2로 나타나는 게 서로 달라지기만 하면 되니까 A, B라고 하는 녀석은 6이구나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A, B가 6으로 나타나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고 1하고 6, 2하고 3, 3하고 2,
6하고 1이라고 하는 4개의 순서쌍을 찾아 놓고 4개라고 쓰면 돼. 그치? 그치? 이 4개의 순서쌍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A가 2면 같아지고요. B가 3이면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 평행과 일치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기울기만 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지워야 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잡아주시고 주사위니까 36분의 3이 되면서 12분의 1로 찾아주셔야 되죠. 요거 기억 좀 잘 하시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평행한 놈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거야. 일치하는 놈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과 일치하는 두 직선 사이의 관계는 서로 구분 지어 주세요. 알았지? 다음. 자,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예매한 좌석이 다음과 같다. 5명의 학생이 임의로 표를 받아 해당하는 좌석에 앉을 때 D와 E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 으차, 으차. 264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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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D와 E가 이웃하게 앉아야 돼. 그래서 5명이 먼저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 방법을 생각하면 오, 팩토리얼. 그럼 그냥 D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를 좀 생각하면 안 될까? 어차피 D하고 E가 서로 이 자리에서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3개의 자리는 D와 E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지들끼리 앉을 거잖아. 그럼 D와 E가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그쵸? 그러면 D와 E가 이웃하게 앉는 자리의 개수는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D와 E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으니까 2가 될 거고, 나머지 3자리는 나머지 애들이 알아서 나눠 앉을 거니까 5 곱하기 4분의 6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은 10분의 3. 오케이? 이거는 이웃한 거 아니야. 통로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을 비밀 연애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볼까? 저렇게 통로가 딱 넓혀져 있는 상태에서 비밀 연애하는 애들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은데 통로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 티나잖아. 오케이? 중간에 뭔가 빈 의자라도 그런 것들이 껴버리게 되면 서로 티가 날 거니까 티 안 나게 앉을 수 있는 걸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자, 266번. 자, 266번 보시면 바둑판 모양을 이용해서 쥐아, 두아, 쥐아, 으러, 저.
너네들은 그림 그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림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거야. P에서 A를 거쳐 B로 간 다음 Q로 갈 거야.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A 또는 B를 지날 확률. A 또는 B를 지난다는 얘기는 A를 지나고 B를 지나지 않거나 A와 B를 모두 지나거나 그 다음 A를 지나지 않고 B를 지나가는 방법의 수가 돼버리겠죠.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 잡아주는 게 편할 수는 있어.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A라는 녀석으로 잡고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B라고 잡을 때 우리는 P라고 하는 지점에서 Q까지 가게 되는 최단 경로라고 하는 녀석은 7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가로 방향 4개가 똑같고 세로 방향 3개가 똑같기 때문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모두 35가지가 돼버릴 거야. 자, 우리 A를 지나고 B를 지나지 않거나 A를 지나고 B를 지나거나 A를 지나지 않고 B를 지나는 경우의 수 3가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계산하기가 너무 싫다. 그치? 맞아? 그래서 나는 A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 그 다음 B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A와 B라는 녀석을 모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전체에서 A와 B를 모두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빼면 A 또는 B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경로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A에서 핵탄이 터졌어. 못 지나가. 공사 중 돌아가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에서 출발하니까 경로만 조금 잘 따져 볼게요. 2, 3, 4. 여기는 3가지. 여기는 7가지. 여기는 1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9가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전체 1에서 35분의 9를 빼면 되니까 35분의 26. 이해돼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반대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할 때 적어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반대 사건을 잡을 때 되게 좋은 경우들이 많아. 뭐냐면 우리가 A 또는 B의 여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얘는 A가 아니다 그리고 B가 아니다가 돼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반대 사건을 보라고 문제에서 힌트 주고 있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또는에 해당하는 경우의 둘을 다 나열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반대 사건을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이 경로 찾는 부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쓸데없는 길 지우고 각 교차로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 잡아내면 좀 그래도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돼요? 268번 볼게. 268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꼴 1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아이고, 중복조합 오래간만에 나왔네. 3H10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이때 선택한 순서쌍 x, y, z가 자,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이 0이 아니래요. 이 조건이 얘기하는 건 뭘까? 뭘까?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저 녀석이 얘기하는 조건은 x-y가 0 또는 y-z가 0 또는 z-x가 0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이 성립하려면 x, y, z 중에 적어도 두 개가 같으면 주어진 방정식은 성립해요. 적어도 두 개가 같으면 성립해요. 적어도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반대 사건은 x, y, z 세 개가 모두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가 0이다를 부정하면 0이 아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했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도 부정할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y는 0이 아니고 y 마이너스 z도 0이 아니고 z 마이너스 x도 0이 아니다. x, y, z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꼴 10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쌍 가운데 저 x, y, z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다른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줘야 돼. 어떻게 찾지? x, y, z라고 하는 녀석이 10이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 x, y, z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x, y, z가 모두 다 달라야 돼. 예를 들면 x가 10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는 9, 하나는 1, 하나는 0. 하나가 8, 하나가 2, 0. 하나가 1, 1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7이면 3, 0. 7이면 2, 1. 이와 같이 세 개의 수가 모두 다른 순서쌍을 골라야 돼.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나열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나열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세 개의 숫자가 모두 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녀석의 반대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치? 반대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럼 반대 사건으로 끌고 들어갈 때 먼저 x와 y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x와 y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잠시만. x하고 y가 같아지는 순서쌍의 개수는 세야 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지. 그러면 이때 2x 플러스 z라고 하는 녀석이 10이 돼버리니까 z가 될 수 있는 건 10 마이너스 2x가 돼버릴 거고, 이때 x가 0, x가 1, x가 2, x가 3, x가 4, x가 5일 때 x와 y라고 하는 녀석이 같고 z가 x, y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순서상 6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번에는 y하고 z가 같아지도록 하는 순서상은 똑같이 6개죠. z하고 x가 같아지는 순서상 몇 개죠? 6개죠. 2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3개가 모두 다 똑같아지는 거죠. 3개가 모두 똑같은 값으로 나타나는 순서쌍이 존재하나요? 없죠. 그래서 3H10이니까 3H10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2C 10이 돼버릴 거고 12C 2가 돼버릴 경우니까 얘는 66. 그럼 우리는 전체 66가지 중에서 얘가 같거나 얘가 같거나 얘가 같도록 하는 순서상 18개를 빼주면 1-11분의 3이 돼버리니까 11분의 8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을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라이트센 42쪽까지 문제들 좀 싹 풀어보시고 화요일까지 오시면 되고, 화요일날 조건부 확률 부분에 대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